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꼬리뼈를 떼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무릎뼈나 복숭아 뼈를 떼가지고 창조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머리떼를 살짝 떼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심으로 서로가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평등한 관계로 사람을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만들 때에 다리뼈나 발바닥 뼈로 이렇게 했다면 그 남자가 얼마나 발버되겠습니까? 내 다리뼈인데. 만약에 머리뼈 주고 이렇게 살짝 했다면 그 아내가 평등하지 않냐고 남자 머리에 올라서서 계속 할 텐데, 참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의 가장 옆구리에 평등한 수준으로 뼈를 떼어서 아내를 만들었다.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깨닫게 하고 암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고,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주지 않았을 때 계속 마음으로 꿍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배필이 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가 나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얼마만큼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가치가 점점점 많아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어떠한 남자도 어떠한 여자도 완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적당한 때를 따라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시는 원리가 가정생활의 첫 번째 원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여자는 여우와 같고 남편은 늑대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대로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 늑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불행합니다. 남편은 늑대이기보다는 곰과 같습니다. 곰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편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해보면 이게 남자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합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미련하고 둔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아는 게 무엇입니까? 생일을 못 챙겨요. 네. 저도 3년 내리 생일을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원래 태어날 때 남자가 그렇게 좀 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내들은 생일을 혼자 속으로 딱 생각하면서 내일이 내 생일인데 기억할까? 아니면 내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기억하면 박수를 치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속으로 쿵 하고 있다가 두고 보자. 당신의 생일을 내가 챙기는가 두고 봐라.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고.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을 곰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 생각하고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족한 겁니다. 여자들은 기억을 잘해요. 그 달력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 달력을 딱 걸어놓고 동그라미는 자기 마음속에다 쳐놓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 그 다음 날은 뭐 결혼 기념일 막 쳐놓고 생각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남편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척도로 기준으로 삼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여자들이 나타나서 빨간색으로 그 달력에다가 크게 그려놓으라고 그렇게 부인을 결혼시킨 거예요. 아내 생일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왜요? 제 생일을 제가 몰라요. 그 정도인데 어떻게 부인 생일을 차릴 수 있으리라고. 근데 어떤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만 남자들을 다 힘들게 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 뇌를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중에 25%가 여성 뇌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25%가 남성형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듬직하고 말을 좀 안 하고 뚝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뇌 구조를 보면 남성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뇌와 아까 얘기했던 그 소뇌가 멀어요. 그 여자분은 어렸을 때 보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인형 갖고 놀지 않고 남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물총놀이 합니다. 어떤 남자아이들 보면요, 여자아이들 틈바구니에 껴갖고 그림 그리고 뭐 인형을 막 머리 비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성 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 나중에 커보면 여자아이들처럼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75%의 남성들은 남성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뚝뚝하고 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자들이 잘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을 곰처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해하겠지, 뭐 시간이 되면 다 될 거라고 믿고 따라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남자들이 뭔가 빨리빨리 재빠르게 챙겨주고 짚어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좀 노력해야 되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남자들의 대부분은 어제 있었던 일을 10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생일 때마다 책을 몇 권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인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제가 이름을 딱 쓰고 사인을 딱 했어요. 근데 상미 상하 정도 되니까요, 언제 책을 딱 가져와서 읽어요. 그 책 어디서 났냐? 제가 사줬대요. 내가 언제 사줬냐? 첫 장을 딱 피는데 제가 딱 해가지고 날짜하고 사인까지 다 있어요. 어제 했던 일을 10년처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참 특이한 것은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해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있는 일 갖고만 막 하는데 아내들은 지금 있는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쌓였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작은 일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막 결국 문제는 세상에 남자가 태어난 게 문제예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차이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을 남편이 못할 수도 있고